안녕하세요. 능인고등학교 역사랑 조중훈 선생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일본 고대사 이 부분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 이전 일본의 역사를 한번 간략하게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먼저 이제 일본의 신석기 문화인 조몬 문화가 있었고, 그 다음 청동기, 철기, 그 벼농사 기술이 한 번에 이제 전래가 된 기원전 3세기경의 야요이 문화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역사에서 이제 일본 왕들이 중국에게 책봉을 받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게 되거든요. 한위 노구왕 이것도 있었고, 히미코 여왕의 친위 외왕 이것도 있으며, 중국 남조 송때 이제 5명의 외왕을 이끌어가지고 외오왕 시대 5세기 이렇게도 외웠었고요. 그 다음 이제 야마토 정권 이 시기쯤에도 외오왕 시대를 포함해가지고 대표적인 무덤이 뭐 전방 후원분이라고 하는 무덤도 있었고, 우지 가반의 제도라고 해가지고 이 시성 제도를 이제 시행을 함으로써 서열화된 신분 질서를 이제 내세움으로써 호족들을 포섭하려고 하는 그런 야마토 정권의 정책들을 봤고요. 이런 야마토 정권 이후에 점점 포함해가지고 6세기 말 7세기 이 역사 부분부터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세기 말부터 이제 요 스이코 천황이라고 하는 이런 여제가 등장하는데, 이때 이를 위해서 이 쇼토쿠 태자가 이제 섭정을 하게 됨으로써 이제 일본이 조금씩 발전해 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게 됩니다. 일설에서는 이 쇼토쿠 태자가 뭐 가상 인물이 아닐까, 또는 이런 쇼토쿠 태자의 정책이 조금 가상이 좀 들어간 게 아닐까라는 썰도 있지만, 어쨌든 일본의 역사로서 이 쇼토쿠 태자의 섭정 정치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쇼토쿠 태자는 고구려의 스승 이 해자라고 하는 스님을 스승으로 삼았다라고 말이 나오고요. 쇼토쿠 태자 때 이 불교 문화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이 아스카 지방에 이런 불교 문화가 꽃피우게 되거든요. 이때를 이제 아스카 문화라고 합니다. 당시 이런 불교를 중심으로 이제 일본을 발전시키려고 하는, 일본의 사상을 한 곳으로 통일시키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아스카 문화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 이전 불교 문화의 수용을 두고 소가시와 이 모노노베시가 싸웠다라고 배웠었거든요. 이 쇼토쿠 태자도 약간 소가시 계통이기 때문에 이런 불교 문화에 대해서 조금 포용적인 그런 모습들이 보이게 되고요. 아스카 문화를 통해 이제 일본이 이제 불교 문화를 이제 바탕으로 발전하게 된다. 그리고 이때는 17조 헌법 또는 17조 규범이라는 것을 발표하게 되거든요. 교과서 페이지 53페이지 자료 3에 보면 화합을 귀하게 여기고, 그다음에 거스르지 않음을 으뜸으로 삼다. 2조에는 독실하게 부처 불법 승려의 삼보를 숭상해라. 3조에는 궁주의 명령에 따라라 라고 하는 그런 규범이 등장하게 되고, 요때 이제 호류사라든지 또 호류사 5층 목탑 등등이 이때 쇼토쿠 태자 섭정기에 6세기 말 7세기 초쯤에 등장을 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소가시 계통이 상당히 너무 강력했거든요. 소가시가 자기 마음대로 국정을 주무른다든지, 아니면 천황을 죽이고 새로운 천황을 세워버린다든지, 이런 상당히 그런 안 좋은 모습들을 보이게 되자 이제 나카노의 황자가 이제 등장을 합니다. 뒷날에는 덴지 천황이라고 이제 불리기도 하거든요. 이 나카노의 황자 때 어떤 일들이 일본에 있었는가 보도록 할게요. 645년 고구려에서는 안시성 전통에 있었을 때는 이 다이카 귀신이 일본에서 이제 발생을 하게 됩니다. 당시 이 쇼토쿠 태자 때부터 뭐 견수사 수나라에 이제 유학생들을 보내가지고 선진 문물을 받아온다든지, 이 나카노의 황자가 이제 정권을 잡을 시기에도 견당사라고 해가지고 당나라에 유학을 간 사람들, 또는 학문을 공부한 스님들, 이런 학문승들이 들어와가지고 이런 소가시들의 횡포를 다 없애버리자는 마음에 드디어 이 다이카 계신을 일으키게 되거든요. 645년 이때 이제 율령 체제를 조금씩 이제 수용을 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데, 대표적인 게 이 공지공민제예요. 공지공민제. 그 이전에는 사지삼인제, 땅과 백성은 개인의 것이라고 했지만, 이 공지공민제는 땅과 백성은 공적인 것, 즉 천황가의 중심이다라고 하면서 천황 중심의 중앙집권적인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이 다이카 기신을 실시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나카노의 황자 때 이제 백제의 이런 부흥군을 돕기 위해서 이 백강전투에 이제 지원군을 파견하는 그때 모습이 있고, 나카노의 황제가 덴지 천황으로 즉위한 이후에는 전국의 호적을 정리함으로써 조금씩 중앙 집권의 체제를 더욱더 강화시키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시간은 지나가지고 이제 8세기에 들어오게 봤을 때 701년에 이제 이 다이호 율령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 다이호 율령은 중국의 큰 율령 체제를 이제 받아들여가지고 하는 그런 모습이라 할 수 있는데, 이때 대표적인 체제가 바로 이관 팔성제요. 이관 팔성제. 여기서는 당나라의 삼성 육부제처럼 이관 팔성제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관에는 제사를 담당하는 신기관, 그리고 행정을 담당하는 태정관, 이런 체제가 있는데, 요거는 나중에 뒷부분에 율령 체제에 가서 같이 한 번 더 배워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이호 율령이 만들어졌는데, 다시 이제 새로운 시대가 도래를 하게 됩니다. 일본에서는 어느 나라에 이런 거점을 했는가에 따라서 시대명이 나눠지게 되거든요. 이제 710년부터 794년까지 이 나라 시대가 등장이 됩니다. 그 이전 요 아스카 문화의 이 아스카 지방은 약간 구호족, 구귀족 세력의 근거지이기 때문에 새로운 발전을 하기 위해 좀 장애물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에 따라서 요 나라 지방으로 이제 거점을 이동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여기에 헤이조쿄라고 하는 이런 계획 도시를 만들게 되거든요. 효자가 경, 수도라는 뜻입니다. 헤이조쿄는 당나라 장안성을 모방을 해가지고 주작대로도 나타나고 이런 계획적인 바둑판 모양의 이런 도시가 나타납니다. 이때는 고사기 일본석이라고 하면서 이런 자기들의 역사, 이런 중앙 집권의 강력함을 내세우기 위해서 이런 역사책을 만들기도 하고 여러 가지 노래가 들어가 있는 이런 만엽집을 짓기는 하는 게 이 나라 시대에서 등장을 하고요. 또 여기서 등장하는 또 문화가 등장하게 되는데, 이때는 요 당풍이에요. 당풍. 풍이 흐름, 이런 모습들인데, 당나라를 벤치마킹하기 위한 그런 문화가 나라 시대, 요 8세기에 등장을 합니다. 헤이조쿄, 당나라 장안성을 모방한다든지, 아니면 거대한 도다이사, 이 대부를 만들면서 이런 당나라의 문화를 벤치마킹함으로써 국가의 발전을 만들기 위한 그런 나라 시대의 모습 보시면 되겠고, 도다이사에는 정말 커다란 대불이 있거든요. 여기 대단원 2에 시작할 때에도 커다란 불상이 있는데, 그것도 도다이사 대불이고, 이 도다이사가 오픈을 할 때 당나라의 이런 승려, 이 감진이라고 하는 스님이 가가지고 이런 축하, 이런 오픈식을 봤다 했을 거는, 이 감진은 뒤에 불교 파트에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794년에 다시 나라 지방에서 이제 헤이안 지방으로 다시 거점을 수도를 옮기게 되거든요. 왜 그런가 봤을 때 당시 나라 시대 말기쯤에 율령 체제가 조금씩 흔들흔들거리기 시작하는 모습도 있고, 당시 왕실의 이런 황희 다툼, 그리고 어떤 황실에서 정신병에 걸린다든지 나라의 상당히 조금 불안한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헤이안 우리 한자식으로 표현하면 평안이에요. 평화롭고 안정된 그런 것을 바란다는 마음에 요 헤이안으로 다시 한 번 더 수도를 옮기게 되는데, 이게 나라 시대가 헤이조쿄라면 여기서는 헤이안쿄를 이제 조성을 한다. 그러니까 이 헤이안쿄도 당나라 장안성을 모방한 그런 계획 도시다 알고 있으면 되겠고, 나라 시대가 바로 이 당풍이라면 여기 헤이안 시대는 요 국풍 문화가 크게 이제 유행을 이제 하게 됩니다. 이제 국풍, 일본의 이제 문화를, 우리의 문화를 한번 발전시키고 연구해 보자, 이런 마음에 국풍 문화가 발전하게 되거든요. 왜 그런가 봤을 때 9세기쯤이면 당시 당나라가 흔들흔들거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755년에 이미 안사의 난으로 흔들리기 시작하고 874년쯤에 황소의 난으로 당나라가 완전 파탄의 지경이 있거든요. 그러므로 이런 약해져 가고 있는 당나라보다 우리 일본의 문화를 배워보자, 이런 마음에 따라서 견당사, 즉 당나라에 파견되는 이런 사신단들이 이제 중단이 되거든요. 894년쯤에. 그리고 이 견당사의 비용이 어마어마했기 때문에 이런 견당사 파견을 중지하는 모습이 있고, 그 이전 842년쯤에도 견신라사도 이미 끝난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신라도 호족 세력들이 막 일어나면서 상당히 나라가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이에 따라 국풍문에 따라서 요 가나 문자가 등장을 합니다. 지금의 히라가나라든지 이런 모태가 될 수 있는 가나 문자인데, 여기서는 대표적인 문학책이 있거든요. 바로 이 겐지 이야기예요. 겐지 이야기. 겐지 모노가타리라고 하는데, 이게 오버치에
겐지가 함께한다. 뭐 유승용, 김호찌 그 겐지가 아니라 이 겐지라고 하는 상당히 집안 좋은 이런 남자가 자기의 연애담을 담은 그런 이야기 문학책이었거든요. 일본에서는 이 겐지 모노가타리를 읽지 않은 사람은 문학을 논하지 말라라고 할 정도로 상당히 일본에서는 소중히 여겨지는 그런 작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국풍 문화 좀 기억을 해 두시기를 바라겠고요. 그 해안 시대 중기부터는 상당히 율령 체제가 다시 한번 더 바스락바스락거리면서 무너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므로 이때 장원과 이 무사가 발달을 합니다. 당시 공지공민제가 파탄이 되면서 개인이 땅을 점점 넓히는 이런 장원이 등장하고 상당히 율령체제가 무너졌기 때문에 자기의 땅이 언제 누군가의 무력에 의해서 뺏길지 모르는 그런 위험 속에 살기 시작하거든요. 그에 따라서 전적으로 칼을 들고 다니면서 이런 무사, 사무라이 계층이 해안 시대 중기부터 등장을 하면서 이런 무사가 조금씩 성장을 하다가 1192년 이런 미나모토노에 의해서 요리토모에 의해서 이제 가마쿠라 막부가 만들어지는 그런 모습까지 연결됨을 이해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일본의 고대사 쇼토쿠 태자, 나카노오의 황제, 다이어 율령을 반포하고 난 이후 8세기쯤에 나라 시대, 다음 이후 이제 헤이안 시대로 이어가는 일본 고대의 역사를 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조공, 책봉 관계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열심히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